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그 엽기적인 이런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금천구 호암산에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이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저희 뒷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들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범인인 네. 이동식, 당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 작가를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 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막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동식은 사건이 일어난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연기해라.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 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예. 혹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네.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이 사건이 이제 하도 엽기적이다 보니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진처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사건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90년에서 91년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 당시에는 빈번하게 일어났던 범죄 중에 하나였고 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런 식의 범죄가 많이 있었어요. 서울 구정국민학교에 다니는 10살 이분이 유괴된 지 한 달 반 만에 시체로 발견됐고 범인은 가족에게 40여 차례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7일 청담국민학교 3학년 김 어린이를 유괴한 범인은 김군을 살해해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가짜 여대생 홍순영 양에게 살해된 곽 양의 경우도 그랬고 지난 87년 12월 함효식 씨에게 살해된 원 양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 91년도에 이런 유괴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실종 유괴 어린이 찾기 및 예방지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게 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친구와 가까운 사람이랑 등하교를 같이 하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의 차에 동승하지 않기, 네. 검소한 옷을 입기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표적이 되는 아동들이 좀 부유한 집안의 아동들일 경우에 맞아요. 돈을 받을 수 있을 목적이 쉽게 달성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네. 사건이고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네. 기억난다.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 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지금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아동 유괴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유괴의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SNS를 이용한 방식의 어떤 미성년자들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하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가해자의 어떤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에 이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계속 SNS로 이 피해자랑 가해자가 좀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쌓았어요.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가해자는 성인 남성인데 자기가 15살의 여자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거든요. 피해자는 9살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SNS 통해서 친분 관계를 이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자,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밖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15살의 여자 중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라져서 학원에 가지 않아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안 왔다. 그래서 막 신고하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보니 이 아이가 어떤 남성과 나란히 걷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검거에서 확인을 해보니 남성이 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이 여자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신종 유괴일 수 있거든요. 네, SNS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어린이를 깨어낸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지구대 직원들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남성을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납치 등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특성상 아동을 불러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순 없지만 피의자 조사를 통해 분명한 범행 의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정말 직접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2021년 12월에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SNS를 통해 알게 된 아이를 협박을 해서 당시에 아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근데 20대 남성 2명이 어느 오피스텔로 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별 의심 없이 가요. 근데 갔더니 11시간 동안을 보일러실에 이제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거든요. 현장에는 22살 조모 씨 등 남성 2명이 있었고 A양은 보일러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6개월 전 SNS에서 알게 된 A양을 협박해서 오피스텔에 오게 한 뒤 1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검거가 됐을 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나중에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유괴의 목적이 과거에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지만 지금의 유괴 방식은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